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문제예요. 캔들 패턴 구구단식으로 외워서 써야겠다. 매직 시그널 외워서 그냥 전자레인지처럼 쓰면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캔들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300년 전에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것을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어요. 이 캔들의 기준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캔들 자체만 놓고 종목이든 시장이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힘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세력의 힘을,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다 혹은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캔들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는 4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배우겠다. 그래서 캔들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까지도, 일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월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캔들이 아주 명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주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중국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뭐 아모레 퍼시픽의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나중 강의에서 한번 그 이슈들을 묶어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어찌됐든 그 2013년 말 4분기부터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고 또 상승장악형이 뜨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준 이후에 2014년 말 그리고 2015년 초에 망치형과 상승장악형이 뜨면서 이러한 급등 랠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닥 대비 424%를 2013년도 말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그럼 1년 6개월 동안에 4배의 수익,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더라도 요 수익이 100%입니다. 100%인데 어떻게 값진 100%냐면 지금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30%가 아니었을 때, 상한가 제도가 제한적이었을 때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가 시가총액이 12조가 넘는 종목이었어요. 12조. 그럼 그 당시 기준이면은 시가총액 12조면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 비중, 그러니까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그런 종목이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 이상. 대단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보고 싶죠. 이 종목을 이렇게 월봉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봉,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전부 캔들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캔들이 보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를 먼저 한번 쳐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은 야, 난 다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또 이렇게 보이시더라도 이 캔들을 가지고 어디서, 오늘은 이제 실전까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디서 편입을 해야 되고, 이게 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실패가 됐을 때 손절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 일봉까지도 또 분봉까지도 캔들이 다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기초부터 다 들어갑니다. 어느 거든 다 기초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캔들이 가장 기초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뭐 이런 기준으로 좀 시장에서 3대 요소를 보는 거죠. 그것을 확대해서 놓고 보는 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 나누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윤정두가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니고 시험 문제예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내죠. 자, 증권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1. 기본적 분석, 2. 기술적 분석, 3. 랜덤워크 이론, 4. 윤정두한테 조언을 받는다. 그럼 답이 4번.
아니겠죠 이게. 그럼 이건 뭐냐면 랜덤워크 이론은 주가 자체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 초과 수익률은 불가하고 주가를 예측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렇게 기본적 기술적 분석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 분석 아무리 해봐야 소형주도 아닌 극대형주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한국 항공우주 이런 쪽 대우조선해양 이 극대형주에서 뭐가 나와요? 분식회계가 나오죠. 근데 그 분식회계에 대한 시각 자체도 그쪽이 내세우는 법률 자문단하고 뭐 시비를 걸었던 금융당국이든 검찰이 됐든 그쪽의 해석하고 또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결론적으로 대형주도 그러는데 소형주는 자산가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겠냐. 그 이론이 랜덤워크 이론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과거 패턴에 미래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본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재 가치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가려서 안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지금의 정책하고 안 맞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방산업체, 에너지업체 이런 쪽으로 공식적인 정치자금을 후원을 받죠.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정책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방산업체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큰 게, 가장 좋은 게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거기에 항상 엑슨모빌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와요. 에너지 업체.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자유무역 정책을 표방을 하고 또 쉽게 예를 들면은 기후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그래서 또 IT 성장 그래서 제약도 바이오 쪽 이런 쪽인데 대표적으로 지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의정서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이런 부분을 체결을 하는데 각각이 공화당 정부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다. 기후고 나발이고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든 말든 우리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규제했던 환경세 필요 없다.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환경세 필요 없어. 세금 낮춰줄게. IT? 뭐 지금 세금 낮춰준 거 유지하는데 일반 기업 너희들도 다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그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재 가치가 풍부한 업체들도 못 움직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 어때요? PBR이 0.2배 미만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청산을 하면 10만 원짜리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업체가 2만 원, 10만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업체가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얼마 전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포스코의 PBR이 뭐 0.3배 수준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저평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한국전력은 원자력을 못 쓰게 하는 정책적인 요인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준에서는 기업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한국전력의 영업마진이 감소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회사가 좋은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또 실적이 개선된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반응 또 정책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일단 먼저 해놓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죠. 혹은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직접 매매를 하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캔들도 캔들 패턴 구구단식으로 외워서 써야겠다. 매직 시그널 외워서 그냥 전자레인지처럼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왜?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시장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끔 교묘하게 끌고 간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됐건 일반 투자자가 됐던. 그렇게 해서 선행 매매를 하면서 선행 매매 그 불법적인 내용 말고
미리 움직임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쫓아오면 거기에 수급 눌리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는, 정상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주가를 견인하는 세력들, 예? 선제 세력이든 후속타로 들어오든 그 세력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죠. 왜? 기본적 분석까지 병행을 해서 보니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는데, 뭐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조화제약, 뭐 삼성 PNC 같은 경우 42배, 57배까지 올랐잖아요. 황우석 교수 테마, 뭐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거에 힘입어서 42배, 57배 올라오고, 또 차화정 랠리일 때 자동차와는 다르게 화학 정유가 폭등 랠리가 13배씩 올랐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이득을 취해야지 왜 그걸 버려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과열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서 과열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팔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결론은 시장에서의 수급과 심리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느냐, 또 심리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의 주가가 평균으로 따져봤더니 5일의 종가가, 20일의 종가가, 60일의 종가가 매일매일 따져서 산술평균으로 나눠줬더니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눠줬더니 지금 현재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혹은 낮게 형성돼 있다, 이게 기준이 나오겠죠. 5일 전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향되나? 누군가가 계속 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계속 사주는데 파는 쪽보다 많이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한 게 뭐예요? 캔들이다. 이동평균선은 계속 높아지니까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캔들은 어때요? 계속 사주면 오늘 당장 누군가가 파는 쪽보다 많아. 그럼 빨간색이잖아. 그건 알잖아요. 그 다음 날은 주봉으로 놓고 봤어. 일주일 내내 많이 사줬어. 많이 사주고 주가도 위로 사줬어.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게 아니라 위로 사줬어. 그럼 어떻게 돼? 빨간색이죠. 월봉으로도. 그럼 결국은 캔들 빨간색은 뭘 보는 거예요? 누가 샀는지,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건 누군가가 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고 있고 캔들이 양봉이 더 많아지고 주봉 월봉상으로 양봉이야. 그럼 거래량이 위로 사주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가 위로 사주고 있다는 그 수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캔들의 활용인데, 실전 투자인데, 그거에 앞서서 일주일 혹은 1년을 배우더라도 모자른 게 이 수급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가슴에 손 얹고 다시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여태까지 기술적 분석을 뭐라고 생각했지? 막연하게 일목균형, 막연하게 볼린저 밴드, 막연하게 보조지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기본 원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될 만큼을 가져가야지, 그냥 학교에서 구구단 외워라 해서 외우는 정도라면 그건 초등학생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이 수급이다. 그리고 심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논할 때 수급이 80%, 심리가 20%, 혹은 수급이 70%, 심리가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정두 기준에서는 수급이 90%, 심리가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의 수급과 투자자 심리를 놓고 보는 거다. 그래서 캔들의 기준에서도 왜 캔들의 모양이 저렇게 나올 때, 또 특히 바닥에서 또 고점에서 저 모양새가 나올 때, 또 저 색깔이 나올 때 반전이 나오는지, 그것을 수급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리는 아니에요. 수급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저 종목 좋아요. 요즘에 심리가 뭡니까? 시젠이라는 종목 좋아요. 시젠 끝내줘요. 요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시젠이라는 종목이 심리적으로는 지금 끝내줘요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교육 잘 받으셨죠?
추가적인 교육 무료로 다 받으셔서 시리즈로 교육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주린이 탈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지금 화면 상단 부분에 공지사항 있잖아요. 그 배너 그리고 공지사항에 이 물음표 누르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탁 나와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린이 교육 또 실전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가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고요. 계좌 수익 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셔서 주린이가 아닌 선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힘 윤정도의 주식 투시기요.